오늘 같은 경우도 저희 와이프가 이게 싸준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내가 고생이죠. 집에 있는 또 육아하랴 제가 또 쌍둥이를 키우거든요 지금. 그래서 늘 미안하고 고맙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침 먹으면서. 그렇다고 뭐 눈물 흘리지는 않는데. 화물 종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저녁에 야상이라 해가지고 야상을 실어 놔야 돼요. 야상이 뭐냐면 야간 상차인데 야상을 싣고 새벽 아침에 하차를 합니다. 하차를 하는 순간 오늘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집 근처로 근거리로 항상 잡아놓습니다. 여기서 한 10분 15분 거리에 도착할 수 있게끔 잡아놓고 개별 화물이기 때문에 늘 어플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중거리를 좋아하는 편이라 용인 쪽이라든지 안성, 화성, 평택 이제 기본적으로 오전에는 그쪽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중거리 같은 경우는 오후에는 가면은 차가 또 많이 막히기 때문에 오전에 저는 중거리를 좀 많이 가는 편이고요. 오후에는 집 쪽으로 와서 이제 관내라고 하거든요. 관내 근거리 쪽으로 또 한두 개 하고요. 박스 짐이라 해가지고요. 박스를 싣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일단 기본적으로 팔레트가 있고 박스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저께 그냥 박스 짐을 실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 하차제 가면은 박스 물건 내릴 겁니다. 아침에 한 평균 5시 정도 일어나는 것 같아요. 피곤은 하지만 이제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좀 일찍 자면 덜 피곤하니까요, 제가. 아침에 이렇게 야상을 잡고 이렇게 나오면 일 시작한다는 느낌도 들고 가족들 보는 모습, 자는 모습 이제 보고 나오면 피곤해도 가족들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게 자체가 행복합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120m 앞 목적지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7시 반에 하차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물건을 내리면 이제 박스짐이기 때문에 8시 정도 돼요. 그럼 8시부터 어플로 보면 한 30분 정도는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8시 반 정도에 이제 또 하루를 시작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 옆에 계시구나. 예. 왜 어디서 오셨대? 못 봤지? 제가 이제 한 바퀴 돌았는데 여기 있어요. 그래요? 이렇게 통화가 바로 되면 좋아요. 통화가 빨리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 대기 없이 내리는 거예요? 예, 대기 없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대기라는 게 이제 이것도 대기라고 보시면 돼요. 내리는 시간도 대기라고 보시면 돼요.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아빠 치는 날이 시간이 제일 많이 걸려요. 이제 눈비 오면 박스가 젖잖아요. 박스를 젖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천막을 치는 거예요. 일명 갓발을 해가지고. 갓발을 치지 않으면 손해배상 하는 경우도 또 있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가 눈이나 비가 왔기 때문에 눈비가 왔기 때문에 또 갓발만 치면 날아가요. 또 그래서 이제 이런 그물망을 또 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릴 때는 또 시간이 사실 많이 걸리죠. 빨간 거는 좀 가벼워요. 네, 사진 왜 찍으신 거예요? 뭐 안 받았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뭐 내리면 항상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증거를 남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방금 사인한 그 거래명세서가 있어요. 이게 인수증이라는 건데 거기서 사인해줘서 여기 한 장, 또 제가 한 장 갖는 경우가 있고 한 장일 경우에는 그냥 사진만 찍고. 아, 힘드네요. 이게 일이에요. 물건 하차를 끝났습니다. 하차. 이 근처에 어디 자리를 잡아서 어플을 이제 봐야겠죠. 저는 내리고 나서 거의 이제 차 안에서 아침을 먹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집에서 이제 또 아내가 또 간단하게 싸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늘 고맙게도 아침에 저는 일어나지 말라고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싸줍니다. 이제 아마 날 사랑하겠죠.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저희 와이프가 이게 싸준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가 하는 일이 또 화물이기 때문에 편하게 아침을 먹고 싶어도 먹으면서 제가 어플 보는 경우도 많아요. 아내가 고생이죠. 집에 있는 또 육아하랴 제가 또 쌍둥이를 키우거든요 지금. 초등학교 1학년 됐어요. 아직 손이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깨운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제가 깨운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인기척이 있으니까 이제 일어나서 준비해 주는 거예요. 사실 전 준비해달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죠. 근데 그래도 늘 미안하고 고맙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침 먹으면서. 그렇다고 뭐 눈물 흘리지는 않는데. 아침에 이거 어저께 김밥은 어저께 싸는 거거든요. 근데 또 차갑다고 또. 그런 마음입니다. 제가 차량에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진짜 저 와이프 덕에 살아요. 제가 다시 태어나도 이제 와이프랑 살아야죠. 뭐 차량에서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것들이 있나 없나. 그리고 물건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박스집은 대부분 수작업이에요. 그리고 팔레트집은 말 그대로 지게차가 상하차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상식적으로 운임은 비슷한데 수작업하는 박스집은 실릴 것인지 팔레트집은 실릴 것인지 이건 답은 나오잖아요. 그렇다고 팔레트집만 계속 기다릴 수는 또 없으니까 계속 차 안에서 또 어플 볼 수는 없잖아요. 또 어플 보는 시간은 최소한 2-30분 안에 무조건 봐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이걸 잡겠습니다. 오늘 학점을 이제 하나 잡힌 거예요. 이제 제가 잡아놓은 거예요. 여기 써있다시피 9시 방착 박스라고 돼 있죠. 그럼 9시에 이것도 박스예요. 이것도 수작업으로 좀 하는 경우예요. 근데 여기 써있다시피 경기 파주에서 경기 광주로 가는 거. 그러니까 제가 주로 간다고 하는 곳 광주,
용인, 평택 이쪽에 이제 제가 있는 거죠. 여기 일산 파주에 사는 분들은 대부분 광주 많이 가요. 광주, 화성 그쪽 일이 제일 많이 있어요. 사실 산업단지부터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단지들이 많다 보니까 주로 많이 가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루에 4개, 5개 정도를 해야지만 일반 회사보다 더 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어제 실은 야상이 오늘 파주잖아요. 파주에 일이 많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야상을 잡은 겁니다. 그 다음 일이 연속성으로 일어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네, 화물 한지는 지금 거의 5년에서 6년 된 것 같아요. 화물을 처음부터 했던 건 아니었고요. 저도 일반 회사를 다녔던 대학을 나와서 생산관리라는 전공이 있는데 그대로 저도 이제 전공을 이제 살려서 계획을 짜고 그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계획 맞게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그런 일을 저는 했었어요. 근데 그런 일을 하다가 나름 규모가 큰 회사였고 매출이 그래도 한 1조가 되는 회사였었으니까요. 그런 회사 다니다가 이제 거래처는 삼성인데 삼성에서 저희 쪽에 오더를 주지 않으니까 뭐 자연스럽게 또 1년, 2년 매출이 줄어들고 또 그러다가 부도가 났죠. 부도가 나서 폐업을 했죠. 회사가 없어졌죠. 총각이었으면 좀 덜 하겠는데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제 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마침 처가댁에서 임대업을 하고 있어요. 뭐 가설제라 해가지고 거기서도 이제 사람이 필요하다. 1톤 차를 사줄 테니까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회사도 폐업된 마당에 처가댁에서 화물 일을 시작을 하게 됐죠. 지금은 이제 처가댁에서 나와서 제 스스로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이제 처가댁에서 주는 고정 일도 있긴 있었는데 늘 그 고정 물건 고정 일만 또 하다 보니까 약간 우물안 개구리라고 할까? 더 넓게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이왕 하는 거 화물 한번 해보는 거 제가 또 어플도 깔아서 한번 해보고 싶었고 혼자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왔죠. 이제 나와서 스스로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도 또 다행히 또 열심히 또 이 화물 개별로 또 혼자 하다 보니까 고정 거래처가 하나씩 또 생기게 하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2개 정도 생겼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화물이. 제가 시험도 봤었죠. 사실. 물론 떨어졌어요. 그때 성대면서도 해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판투마임도 하고 이제 했는데 뭐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이쪽은 아니고 또 방송국 알바도 많이 했었죠. 방송국 알바를 하면 눈에 띄면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박수 치는 알바도 있어요. 소리 내는 알바도 있고 여러 가지 알바도 있고 그리고 직장인들 대신해서는 알바. 직장인들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방송국 가면은 이제 와이셔츠를 줘요. 와이셔츠를. 그 와이셔츠를 입으면 직장이 되는 거예요. 사실 꿈이라는 게 뭐 마음속에도 계속 있어요. 사실 이제 화물 일을 하면서도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국에 가긴 힘들지만 라디오 같은 건 이제 주로 듣잖아요. 박명수의 라디오쇼 이런 데는 제가 사연을 보내서 거기서 이제 또 다행히 또 돼가지고 통화하면서 그때 제가 뭐 이런저런 성대면서도 해보고 근데 우리 와이프는 늘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화물에만 집중하라고 하긴 하는데 근데 목을 다듬어야 되거든요. 우리 만수가 100점 맞았어. 자연을 아니요. 진짜 아니요. 물 먹고 이제 캔 따른 소리라든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유튜브가 인기가 좀 생기면 제가 또 따로 또 2탄도 찍고 3탄도 한번 찍어보는 그런 케이스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디 지역이든 어디고 골목이든 뭐 용이하게 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요즘에 알다시피 골목길에 차들이 엄청 많이 주차돼 있어요. 요즘에. 근데 골목길 같은 데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상차지에 가보면 어떤 큰 차들은 주차된 차 때문에 못 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들 보면 좀 안타깝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시간이 더 2배로 걸리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1톤차 같은 경우는 그런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톤차를 선호합니다. 1톤차 같은 거. 정년퇴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전기차들이 대부분 보통 1톤 차들이 많아요. 어찌 보면 수요자가 그만큼 많은 거잖아요. 운전만 하면은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화물 뭐 자격증이나 해봐야 뭐 시험 보는 것밖에 없거든요. 또 누구나 다 몰 수 있는 게 1톤 차고 큰 차들은 아무래도 쉽지 않잖아요. 사실 지금 어플 잡는 것도 지금 뭐 몇만 명 몇십만 명이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점점 늘어나니까 그럼 그만큼 잡는 건 힘들죠. 그러면 1톤 차는 대부분 2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박스 짐 파레트 짐 딱 2가지가 대부분. 기타적인 것들은 뭐 간판을 싣는다든지 철조물이라 해가지고 거기서 생산된 것들 샤시라든지 사출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박스에 담아놓거나 아니면 파레트라고 해도 박스에 담은 걸 파레트에 올려놓은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그게 파레트 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파레트를 실리느냐 안 실리느냐 그런 개념. 박스 같은 경우는 그냥 박스만 올려줘요. 근데 그거는 이제 대부분 수작업인 거고 근데 박스를 왜 파레트에 또 안 싣냐면 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파레트 처리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박스는 박스만 이제 처리하면 되는데 파레트까지 가져오면 파레트까지 본인들이 처리를 하기 싫다는 거죠. 근데 그 파레트를 회수를 해가면 좋은데 말 그대로 내가 회수를 하긴 힘들잖아요. 그 업체를 다시 갈 일이 별로 없어요. 제가. 근데 박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저희도 선호하지 않습니다. 파레트는 대부분 직결제를 해주기 때문에 직결제를 하면 5분 10분이면 끝나죠. 파레트가 아닌 것들은 수작업들은 그래도 2-30분 걸리죠. 그러면 시간이 또 생각보다 2-30분이라 그러면 별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제가 점심시간에 도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각 업체마다 점심시간들이 또 있어요. 그럼 점심시간은 대기시간이라 보시면 돼요. 간혹 가다 파레트 같은 경우는 점심시간 가도 지게차를 금방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박스 수작업은 기다리라고 합니다. 이제.
다 먹을 때까지.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또 고민이 되죠.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길면 1시간 정도 되는 건데 도착을 11시 50분 도착했다. 근데 거기가 점심시간이 12시부터 1시까지예요. 그러면 제가 50분에 가서도 1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또 혼자 내릴 수가 없는 게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서 수량 확인부터 해야 되고 다 확인을 하기 때문에 같이 또 내려야 되고 또 이런 경우가 되죠. 그래서 저도 파리트짐을 선호합니다. 근데 이제 그 큰 짐을 실을 때는 뭐 힘들 수도 있지만 어차피 어플상에 나오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1톤에 맞는 짐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큰 차들도 수작업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말 그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큰 차들은 또 수작업을 하면 그만큼 또 시간이 차가 크기 때문에 또 시간이 더 걸릴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1톤 차지만 수작업을 하더라도 말 그대로 1톤 차에 맞게끔 짐이 이제 실리기 때문에 시간도 어찌 보면 많이 걸리지 않잖아요. 그게 1톤 차의 장점이라고 볼 수는 또 있어요. 사실 생각은 해봤어요. 제가 생각을 희소성이라는 게 더 있을 수가 있으니까, 사실 다들 그냥 1톤 차를 몰고 있으니까 이게 장점도 많고 뭐 단점도 있고, 약간은 1톤 차보다 더 큰 차들은 그래도 희소성이라는 게 좀 더 1톤보다 더 있지 않나. 그러니까 고정 거래처가 생긴다 그러면 바꿀 의향도 있긴 있습니다. 사실 의향은 항상 있죠. 왜냐면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화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또 가정들이 있잖아요. 또 근데 그 가정에서도 고민하는 것들하고 저가 고민하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도 제가 이제 한 번씩 또 장거리도 가요. 뭐 그럴 때는 뭐 기본 4,500이고 한 5시간 6시간도 걸린단 말이죠. 보통 일반 회사들이 아침 출근 시간 9시까지란 말이죠. 그러면 저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아무래도 졸음운전도 있을 수가 있고, 운전이라는 게 위험하거든요. 또 그러니까 가족들이 걱정하는 것들이 이게 제일 사실 고민거리입니다. 저희 와이프도 잠을 자는 편이 아니거든요. 그럼 제가 도착하기 전까지는 잠을 또 설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저희 와이프도 하루가 또 힘들게 또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런 것들, 이런 고민들이 좀 있죠 사실. 저는 진짜로 고정거래처가 몇 개 생기면 아무래도 어플 보는 시간도 더 줄어들 것이고 수입이 더 올라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주말에는 진짜 가족과 여행도 다니면서, 화물하면서는 여행 간 적이 사실 별로 없어요. 물론 제가 얼마든지 쉴 수는 있지만 이게 생활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다 보니까, 돈하고도 연관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두 가지 다 잡고 싶어야 돼요. 그러려면 열심히 뛰면서 이제 고정거래처가 생겨야겠죠. 다운되면 다운됐지 5만 원은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초보분들은 그게 3만 원에 올라와도 이게 원래 일산에서 파주까지는 3만 원이구나. 그렇게 해서 잡는 거예요. 안 잡으면 2만 원이 3만 원이 되고 4만 원이 되는데 2만 원은 잡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결국 일산 파주는 2만 원이 되는 거죠.